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54살이 되었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 초였어요. 아직 산속은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런 날이었죠. 아버지 기일을 맞아온 가족이 성묘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성묘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흰 한복 입고 제사상 차리던 그런 모습들 다들 기억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얌전하기로 소문난 저희 아들 지호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갑자기 무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지호야, 안 돼.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손톱이 다 까지도록 흙을 파헤치면서 울부짖듯 외쳤어요. 여기 뭔가 있어. 할아버지가 불러.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 지호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것 같은. 남편 정우도 당황했습니다. 제 남동생 성우는 아이를 떼어내려고 했고요. 하지만 지호는 계속 할아버지가 불러라고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고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사실 지호가 이상해진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지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손주들이 한동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호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밤마다 잠꼬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잠꼬대가 아니라 무덤 쪽을 향해서 중얼중얼 뭔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이 때때로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지호가 그림을 그리면 항상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무덤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물어봤죠. 지호야, 이게 뭐야? 몰라. 그냥 그려지는데. 아이 답답한 대답도 그렇고 표정도 묘하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울음도 자주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훌쩍훌쩍 울다가도 왜 우는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아들 하나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시절 어머니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내 아이가 아픈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병원에도 여러 번 데려갔습니다. 소아정신과 심리상담센터,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진단은 늘 똑같았습니다. 심리적 충격이에요. 할아버지와의 애착이 깊었다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맞는 말이긴 했어요. 지호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따랐거든요. 아버지도 지호를 무척 아껴주셨고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리움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밤에 지호를 재우고 나면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미정아, 언젠가 내가 꼭 밝혀야 할 날이 올 거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호가 이상해지고 나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성묘날 지호가 무덤을 파려고 했던 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의 손톱이 다 까지도록 흙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함께 갔던 가족들도 뭔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정우는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무덤에서 이상한 냄새 났지 않았어? 그냥 흙 냄새가 아니라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평소 성묘 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평소 순하고 어린아이 같던 눈이 그날만큼은 너무나 절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성우는 화를 냈어요. 누나, 아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병원 치료 제대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우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가 무덤을 파헤치려 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야. 아버지한테도 죄송한 일이고.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우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상의 무덤은 신성한 곳이잖아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갈등했어요. 정말 아이가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기신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지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로 불렀어. 거짓말 아니야.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거든요. 지호야, 엄마는 내 말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엄마도 느꼈잖아. 그때 뭔가 다르다는 걸. 아이 말이 맞았어요. 저도 분명히 느꼈어요. 평상시와 다른 그 느낌을. 하지만 어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지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날 무덤에서 느꼈던 그 기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며칠 후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지호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정우, 제 남동생 성우,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절대 안 되는 일이야. 파묘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체면이 있잖아. 성우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파묘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우는 다른 입장이었어요. 성우 형, 아이 상태를 봐.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어. 지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정우 말도 맞았어요. 지호는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잠꼬대하고 이유 없이 울고 무덤 그림만 그리고.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 미정아, 언젠가 내가 꼭 밝혀야 할 날이 올 거다라고. 그 말을 하니까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호가 하는 말도 무시할 수 없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성우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이건 아니야.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버지, 무덤만 헛되이 파헤친 꼴이 되는데. 그럼 아이는 어떡하라고? 이대로 계속 놔두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몇 시간을 말다툼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성우는 형으로서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고, 정우는 아들을 걱정했고, 저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파묘를 하자. 누나, 성우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남기신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두려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정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함께 할게.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역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파묘를 결정하고 나서도 며칠 더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절차도 밟아야 하고 장례업체도 섭외해야 하고.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지호는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마치 뭔가 해결될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파묘하는 날이 왔습니다. 3월 중순이었는데 날씨가 참 쌀쌀했어요. 새벽부터 장례업체 직원들이 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로 뭔가 나올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무덤만 헛되이 파헤치는 꼴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호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큰일에 들떠하거나 불안해했을 텐데 그날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있구나. 정말로 뭔가 있을 거야.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쿵쿵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정말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어요. 정말로 뭔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더 파내니까 아버지관 옆에서 작은 하얀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제법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유골함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연, 1998년생, 25세로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이었어요. 김소연이라는 분이 누구지? 가족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 아버지 무덤 옆에 왜 이런 게 있을까?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무언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옆에서 지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맞지? 할아버지가 지켜달라고 했잖아. 아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이분을 지켜달라고 하신 건가? 그렇다면 김소연이라는 분은 누구일까? 유골함을 들여다보니까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모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해서 김소연이라는 분의 유골함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버지 관도 다시 정성스럽게 묻어드렸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분은 대체 누구실까?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 무덤 옆에 모셔져 있었을까? 며칠 후였어요. 저녁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아버지를 간병하셨던 이은숙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은숙 선생님은 6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 출신이셨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미정 씨,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은숙 선생님을 거실로 모셨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그런데 은숙 선생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목 놓아 우시는 거예요. 미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 선생님이 한참을 우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소연이 제 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소연이 은숙 선생님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아버지 무덤 옆에 모셔진 건 은숙 선생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선생님, 소연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25살까지 힘들게 살았죠. 은숙 선생님이 계속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가난해서 빚도 많아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저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용고자 납골당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은숙 선생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딸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 딸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몰래.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 선생님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셨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선생님, 일단 울지 마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은숙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버지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은숙 선생님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 가족회의를 다시 했어요. 이번엔 소연이라는 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성우는 처음에 화를 냈어요. 불법 매장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보면 성우 말이 맞았어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유고를 묻는 건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남편 정우도 걱정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 말이 다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 선생님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호가 계속 말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소연 언니를 지켜달라고 하셨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까? 아이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였어. 은숙 선생님과 소연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누나, 성호야, 아버지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야.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성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누나.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자.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소연 씨 유골함을 정식으로 모시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요. 소연이라는 분을 정식으로 우리 가족묘에 모시기로 한 거죠. 은숙 선생님께 연락드렸더니 정말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이가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며칠 후 다시 성묘를 갔어요. 이번엔 소연이의 유골함을 정식으로 아버지 곁에 모시러 간 거죠. 은숙 선생님도 함께 가셨고요. 소연이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옆에 정성스럽게 모실 때 지호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그런 환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가 소연 언니랑 같이 있어서 덜 외로우실 거야. 아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은숙 선생님은 소연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25년 동안 병원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딸이 이제야 제대로 된 안식처를 찾은 거니까요. 소연아, 이제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 외롭지 말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편히 쉴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이후로 지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잠꼬대도 하지 않고 무덤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잘 자고 평소처럼 활발한 아이로 돌아왔어요.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숙이와 그 딸 소연이를 가족으로 지켜주고 싶다. 소연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은숙이는 가난해서 딸을 제대로 모셔주지 못하고 있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미정이가 이 일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일기를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 지호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은숙 선생님과 소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겠죠. 아이들이 때로는 어른보다 더 예민하게 그런 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일기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니까 모두들 감동했어요. 성우도 눈물을 글썽였고요. 아버지다우시네.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시고. 은숙 선생님은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성묘를 가고 집에도 자주 놀러 오세요. 지호도 은숙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많이 따라요. 교사로 돌아가서도 변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졌거든요.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몇 달 전 성묘를 갔을 때였어요. 지호가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소연 언니랑 같이 계셔서 좋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 되어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이제 정말 이루어졌구나. 바람이 살랑 불면서 무덤 위에 핀 들꽃들이 흔들렸어요. 코스모스였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던 그런 소박한 꽃들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많아졌어요. 아버지, 소연이, 그리고 은숙 선생님까지.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학교에서도 밝은 아이로 지내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가끔 은숙 할머니한테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할머니, 소연 이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단다. 너처럼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 그런 대화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소연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은숙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새삼 느꼈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려 하셨던 거니까요. 요즘도 가끔 성묘를 갈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 가족이라는 게 뭘까?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 아니면 마음이 통해야 가족일까? 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의미,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도요. 지호가 무덤을 파려고 했던 그날, 저는 아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호가 옳았어요. 아이가 느낀 그 간절함, 그 확신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말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이제 아버지 사진 옆에 소연이 사진도 놓여 있어요. 은숙 선생님이 가져다 주신 사진인데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더라고요. 지호가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말해요. 소연 이모,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좋죠? 우리도 이모를 잊지 않을게요. 그런 아이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서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족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요. 그리고 은숙 선생님과 소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지금도 가끔 꿈에 아버지가 나오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미정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뜻대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더 큰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